여기 어떻게, 자, 어떻게 됐나 잠깐 볼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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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야, 이씨, 이게 몇 개야? 오이씨, 여기까지. 여기도, 야. 와, 판으로 몇 개냐? 와, 이게 어떤 부품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살릴 수 있는 부품이 별로 없겠다. 요게 되게 비쌀 것 같아요, 그죠? 부품 찾아보니까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100만 원, 요게 100만 원. 와, 이게 불은 들어오나? 불은 들어온다. 와, 불도 들어오고 다 정상인데, 근데 문제는 요게 깨졌다는 거. 근데 요거 그러면 얘는 라이트는 커버만 못 바꾸나요? 그러니까 커버만 바꿀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커버만 바꾸는 게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차였으면 램프는 살렸어. 그렇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램프가 뽀개지는 거죠.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하다.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접촉사고 나면 이거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조금만 깨져도 이 전체를 갈아야 돼요. 100만 원입니다. 톡 건드리면 100만 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그랜저는 보면 램프가 그나마 좀 들어가 있잖아. 아, 이것도 깨지겠다. 이건 더 비싸겠는데? 야, 요즘 현대기아 디자인 왜 이렇습니까? 수리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없이 만드는 것 같아. 이게 이래도 되나? 예전에는 알카라고 해서 이 수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수리비 이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램프가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막은 게 아니고 안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램프 어떻게 하면 안 박아? 이거 여기만 박아도 어떤 식으로든 밀릴 것 같고 여기만 박아도 밀릴 것 같고 요 언저리 어딜 박아도 램프가 깨지는 구조예요. 근데 그 램프가 100만 원이야. 나 진짜 커버만 바꿀 수도 없어. 알맹이 다 멀쩡한데 다 버려야 돼. 이게 말이 되는 디자인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 자동차들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비스에 이제 맡길 건데요. 근데 오늘 이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로 옮겨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차 기아 EV3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7월 23일에 받았어요. 그게 9월 21일에 사고 났으니까 2달이 채 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아휴, 한 달 반. 일단 사고 났는데 이 범퍼, 램프 부품이 없다고 해서 이게 수리가 6주가량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6주면 뭐야? 1개월 반. 아니, 이거 너무했다. 지금 차를 산 지 1개월 반인데 수리하는데 1개월 반 걸려. 국산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부품 구하기 쉽고 수리 잘 되고 이게 국산차 차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앞범퍼는 그냥 어떤 종류의 사고든 깨집니다. 정면 충돌에도 깨지고 측면 충돌에도 모서리 긁을 때도 어쨌든 이 부분은 거의 손상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고가 나도 진짜 많이 깨지는 부분인데 이 앞범퍼도 준비 안 하고 차를 판다. 이거는 좀 아쉽다. 저희 차 살 때 돈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저희가 차 살 수 있는 건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신차일 때 조회수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차를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신차일 때 이렇게 사고가 나서 부품이 없어서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여튼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자, 일단 사고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희 직원의 탓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실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야,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근데 지금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회전교차로 운행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회전교차로에 문제가 너무 많고 저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날 뻔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이걸 컨텐츠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못 만들었습니다. 안전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저희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했어. 게다가 정작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전운전 하세요 하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 못 시켰다는 거, 이거 정말 제 책임이 너무 큰 거죠. 일단 죄송합니다. 여튼 오늘은 여러분들도 직접 겪게 될 수 있는 이 회전교차로 사고 막는 법, 그리고 회전교차로 통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정말 잘못했죠.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담당 직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체험 교육을 시키고 제가 제대로 혼내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한 거 맞고 그게 바로 제 책임이고요. 여러분들과 이 피해자에게 정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직원 개인한테 비난 댓글이 올라올까봐 걱정돼서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요즘 회전교차로 문제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장소 김포대로 1210길 여긴데 요 회전교차로가 조금 혼동 가능성이 있는 곳이긴 하네요. 있는 곳이긴 하네요. 여기를 뭐라고 하나요? 여기를 로터리? 아닙니다. 로터리가 아니고 여긴 회전교차로죠. 로터리가 회전교차로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아닙니다. 회전교차로는 영어로 라운드어바웃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로터리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프랑스식이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로터리가 많이 있었어요. 남산도 로터리였죠.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도는 차가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옛날 우리나라 로터리는 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해화동에도 로터리 있죠. 경기도 부천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로터리들이 있죠. 요즘은 그러면 어떤가? 그런 로터리는 거의 없어졌고 이제 돌고 있는 건 거의 다 회전교차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독일식이죠.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고 들어가는 차가 멈춰야 됩니다. 그럼 애초에 로터리는 왜 만들었나? 여기 파리 개선문 주변을 보면 이게 로타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와 이렇게 많은 차들이 여기 이렇게 돌아요. 와, 이게 어떻게 사고가 안 나고 이게 버티냐. 그리고 이딴 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되시죠. 사실 이거 19세기 중반에 조르주 오스만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오스만 양식이라고는 들어보셨죠? 그때 당시 오스만이라고 하면 천상계의 설계자입니다. 이 나폴레옹 3세가 이 파리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 파리는 정말 너무 형편없는 도시야.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 중앙에서 딱 관리가 되고 서로 길을 다닐 수 있게 하고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도시를 다 갈아엎자. 라고 해서 파리 전체를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만들었냐?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사형 도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쫙쫙쫙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들을 다 통일된 양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그때 당시 이 양식을 가리켜서 오스만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리는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옛날 도시지만 그때 당시 신도시야. 신도시로 새롭게 설계된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고서 야 이게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네. 파리도 이렇게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개선문에 올라가 보셨어요? 프랑스랑 가봤어요? 개선문에 일단 올라가 보면 올라가는데 또 계단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 그때 뭐 엘리베이터 없잖아. 엘리베이터 있던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한 건가? 개선문 위에 어쨌든 힘들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전체가 사방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멋지죠. 어디를 가더라도 이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쭉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길을 찾는 게 정말 편해. 파리의 모든 길은 개선문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리를 가리켜서 빛의 도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오스만의 설계를 통해서 이런 멋진 파리의 구성이 됐는데 근데 그 한가운데 있는 요 개선문이 바로 로터리입니다. 그때 당시는 마차였겠지만 이 마차가 이 로터리를 통해서 어디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여기 어디서 만날까? 그럼 로터리에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가서 만나기 쉬운 장소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샹젤리제 거리로 걸을 수 있는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너무 잘 만든 거죠. 그리고 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을 길게 만들어 놔서 만약에 이 트래픽이 더 늘어나게 되면 공원을 조금 희생해서 트래픽을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 이 차선이 차가 일렬로 쭉 선다면 한 12대 13대가 동시에 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돌면 중간에 차선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없어. 차선이 없는데 13대가 한꺼번에 돈다. 와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로타리가 있었어요. 차선이 없는데도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오른쪽 차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차가 무조건 우선권을 갖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서 차가 훅 들어와 그럼 나는 멈춰야 돼. 들어오는 차가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내 오른쪽에 차가 있으면 못 나가. 오른쪽에 차를 먼저 보내고 그 뒤로 들어가고 보내고 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해보면 오른쪽만 봐야 되기 때문에 쉬워요. 이 왼쪽은 안 봐도 돼.
왼쪽의 시야는 조금 작지만 오른쪽 시야는 되게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 운전해보면 들어갔다가 슉 돌고 팍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돌 수 있어. 그리고 개선문이 옆에 보이니까 여기 뺑글뺑글 돌면서 막 즐겨도 됩니다. 그 정도로 여유 있어요. 여유 있고 좋다 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지금 그 개선문이 얼마나 됐나? 188년 지났습니다. 야, 188년이 지나면 세상이 변했지. 그때 당시 마차에 비해서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은 들어오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니까 회전하는 차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차 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 비켜줘야 돼. 계속 비켜주니까 계속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엉키게 돼요. 엉켜도 물론 오른쪽 차가 우선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오면 이게 엉키게 되죠.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요즘 파리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파리 도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트래픽이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개선문이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도로는 로터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로터리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로터리 자체가 애초에 설계될 때 빠르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로터리도 빠르게 도는 거예요. 빠르게 돌고 빠르게 나가는 게 목적이었다. 근데 회전교차로는 뭡니까? 느리게 도는 게 목적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사고 날 때 이렇게 느리게 돌고 있으면 사고 나도 접촉사고로 끝나겠네? 라는 겁니다. 직선으로 쭉 가면 쌩 하고 갈 거잖아요. 나 파란불이면 그냥 보지도 않고 쌩 가잖아요. 근데 빨간불이 되기 직전 노란불일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밟죠. 그러면 더 세게 밟는 사람과 세게 달리는 사람이 부딪히면 사망사고까지 날 수 있어. 큰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회전교차로는 직선으로 갈 수가 없잖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과속방지턱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느리게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섰다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들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아주 저속에서 나게 된다. 그래서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통행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옆에 도는 차가 있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죠. 돌고 있는 차가 있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돌고 있는 차가 저쪽에 있어. 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돌고 있는 차가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고, 돌고 있는 차가 저기서 풀가속을 해도 나한테 못 올 것 같아. 그런 상황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는 상황에선 진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뻔하죠. 당연한 거죠. 여기서 회전교차로가 서로의 배려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내가 천천히 돌고 있지만 저 차가 갑자기 쑥 들어오네, 어쭈 하면서 팍 박아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서로 신뢰 위반이 돼요. 도로라는 건 서로 신뢰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신뢰 위반이 돼버리면 도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신뢰 위반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시속 100km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100%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그 신뢰를 깨뜨려 버리면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 거야. 그렇잖아요.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돼. 서로 저 사람은 절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악의를 품고 나를 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만 회전교차로는 성립이 됩니다. 서로가 사고를 피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그 신뢰,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서로 양보하면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권은 도는 차에 있다 라는 거예요. 우선권이 도는 차에 있다는 거지, 도는 차가 절대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도는 차가 100%가 아니에요. 도는 차는 80%의 우선권을 갖습니다. 둘이 이렇게 사고가 나도 들어오는 차가 20%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모두가 배려해야 된다. 이 정도면 별 문제 없어요. 문제는 회전교차로가 2차로가 됐을 때입니다. 회전교차로가 2차로가 되면, 여기서 다들 헷갈리세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 회전교차로가 2차로가 되면 회전교차로 2차로에서 진입해서 1차로 들어갔다 다시 2차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라고 만든 건데 이걸 직선으로 그냥 가버려. 제주도는 다 이렇게 운전하더라. 이거 애매합니다. 도는 차가 100% 우선이야 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차로로 갔다가 2차로로 간들 네가 어쩔 수 있는데, 이런 거지. 너한텐 권한이 없고 나한테만 권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차로로 들어간 차 어떻게 나와야 돼요? 2차로로 나오면 안 됩니다. 1차로의 차가 1차로로 들어가야 되고, 2차로의 차는 2차로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올 게 아니면 1차로로 들어가서 1차로에서 1차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1차로로 들어간 차는 요렇게 나오고 2차로로 들어간 차는 요렇게 나와서, 그래서 두 차가 동시에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차가 들어가면 두 차가 같이 돌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2차로로 들어간 차가 2차로에서 바로 나와야 되느냐? 바로 나오는 게 좋아요. 2차로로 들어간 차가 출구를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건 그렇게 권장할 만한 운전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1차로에서 들어가서 1차로로 나오는 거, 그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 바로 나오는 차는 1차로로 들어가고 그럼 조금 바로 나오는 차는 1차로로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출구로 나오는 차는 반드시 2차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딴 차가 1차로로 돌고 있을 때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2차로인 의미가 없지. 그러면 차선 하나만 들지. 1차로로 돌고 있을 때 2차로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운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로 돌고 있으면 2차로로 들어간 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갈 수 있나? 못 가요. 1차로 돌고 있는데 2차로 들어간 차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운행 방법이야. 아,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무 교육도 안 시키고 이거를 그냥 도입한다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어렵죠? 어려워요. 2차로로 들어간 차가 오른쪽으로 나와야 돼. 1차로 돌고 있을 때 2차로로 들어간 차가 출구 하나를 지나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 출구를 지나치게 되면 1차로의 차가 1차로로 빠져나올 때 부딪히게 돼요. 그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전교차로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지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이건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록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잘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 회전교차로는 서로 잘못하는 겁니다. 서로 잘못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 저 사람 또 잘못했구만. 아유 뭐 좀 실수하셨네 이러면서 서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회전교차로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문제없이 작동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작동되기 좀 어렵다. 회전교차로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있습니다. 우회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동차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맨 바깥 차선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고 나서 빠져나갈 때도 우회전처럼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바깥 차선으로 가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1차로로 들어가면 안 되고 2차로로 가야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1차로로 들어가 있으면 1차로로 나와야 돼요. 2차로는 2차로로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어떻게 운행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깜빡이를 반드시 켜야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선 깜빡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1차로지만 여기서 나간다 라고 할 때 깜빡이를 안 켜면 그럼 여기 있는 회전교차로 돌고 있는 2차로 차는 지금 이 차가 1차로에서 빠져나올 건지 계속 돌겠다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불박차만 해도 그렇죠. 지금 이 차가 1차로에서 돌았잖아요. 돌았으면 아, 이 차 또 계속 돌겠구나 요렇게 생각하고 진입을 한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1차로 돌고 있던 차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도는 차가 언제든 우선이죠. 그러니까 도는 차가 있으면 그 도는 차에 무조건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해준 거죠. 그 좀 특이한 건 저희가 사고 난 데를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두 개잖아요. 이쪽은 하나예요. 그치, 좀 문제가 있지. 그리고 도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두 차로로 들어갔으면 나오는데도 두 차로여야 돼.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두 차로로 들어갔는데 한 차로로 나오는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조금 위험하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그 중간에서 합류하라는 건데 이거는 회전교차로의 기본 취지에 안 맞죠? 아이고, 하여간 회전교차로 사고 정말 많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회전교차로 사고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도는 사람들 거의 없고 다 엉망진창으로 도는데 이게 대체 왜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있는 거예요? 저도 굳이 우리나라에서 회전교차로가 왜 자꾸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겠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서 이걸 운행을 하든가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이걸 넣었다면 모를까 운전면허 도로주행에서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서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쨌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접촉사고가 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신호등이어서 막 밟고 들어갔으면 여기 60km 이상으로 막 달려서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슬슬슬 하면서 퉁 맞게 되는 접촉사고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들어가면서 사고 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8대2입니다. 들어간 차가 8의 책임이 있고 도는 차는 2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전교차로가 1차로가 아니고 2차선이었다면 2차로였는데 여기서 빠져나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나? 도는 차 책임이 30%로 늘어납니다. 도는 차의 책임도 없는 게 아니에요. 100대 빵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도로교통에서는 사실 100대 빵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 책임이 빵인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이 있으면 나 범퍼 고치고 싶은데? 라고 하면 퐁 박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100대 빵은 거의 없다.
어떤 경우든 이게 책임이 어느 정도는 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회전교차로는 뭔가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알아서 차가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회전교차로는 신호 없는 교차로랑 비슷한 거예요. 신호 없이 차들을 서로 통과하게 하면 서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이라는 거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서로 위하고 조심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누구의 책임,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조심해야 돼요. 도로교통법이라는 건 도로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거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어, 네 책임이야, 너 사형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형사법이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회전교차로 도는 차가 우선입니다. 돌고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둘째, 깜빡이를 안 켜면 회전교차로에선 정말 위험합니다. 깜빡이를 정말 잘 켜야 됩니다. 세 번째, 2차로 회전교차로는 바깥에서 계속 돌면 위험합니다. 바깥차로에 있으면 바로 빠져나가는 거. 넷째,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출구 하나 이상 지나쳐서 계속 돌 거라면 1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서 1차로로 빠져나오는 거. 다섯 번째, 다른 규칙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방어. 내가 우선권 있으니까 상대방 잘못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작 사고 나면 상대방도 손해지만 나 또한 손해라는 걸 인식하고 정말 두리번 하면서 정말 조심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진짜 많이 혼내겠습니다. 회사 며칠 쉬고 교육 받고 오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랬대요. 진짜로 몰라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시죠? 네. 자, 화이팅! 안전운전 하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 소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